이번 시간에는 전 광주 MBC 사장님이셨던 송일준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를 모시고 9번째 마지막 톡 콘서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일준 나주시장 출마 예정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정 패널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린 플랫폼의 윤기한 운영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조 패널로 혁신도시 포럼의 조진상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방송 중에 의문나신 사항이나 또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들이 대신해서 후보자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예정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력을 살펴보니 얼마 전까지 광주 MBC 사장을 3년 정도 이렇게 맡기도 하셨고, 그 전에 30여 년 이상 동안 줄곧 MBC에서 근무하셨던 MBC맨이세요. 네. 그런데 이번에 시장을 이렇게 나오게 된 어떤 그런 그 배경이나 동기를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37년 정확하게 MBC 생활을 했습니다. PD로 34년 서울에서, 그리고 광주 MBC 사장으로 3년, 토탈 37년 방송 생활을 했는데요. 저도 생각지 않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제가 광주 MBC 사장 3년을 한 것이 제가 나주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 됐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PD 생활을 오래 하면서 주로 PD쇼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 이제 약자, 또 혜택받지 못한 계층, 또 정부 정책 비판, 부정부패 비리 뭐 이런 걸 주로 고발하다가 아시다시피 2008년에 이명박 정권 때 광우병 방송에서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찾아온 광주 MBC 사장이라고 하는 그 일할 수 있는 기회, 그걸 이제 제가 갖게 돼서 방송생활 마지막을 지역을 위해서, 제가 어릴 때 뭐 이쪽에서 태어나서 자랐지 않습니까? 위해서 방송을 활용해서 기여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성 보편성을 담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지역의 여러 지자체들과 협력해서 문화사업하면서 지역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나주라고 하는 데가 제가 어릴 때 자라고 공부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특별히 다른 지자체보다 애정이 많습니다. 근데 나주를 와서 보면 그 엄청나게 많은 풍부한 자원, 또 긴 역사 속에서 축적된 인물, 문화, 역사, 자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나주 분들이 한평 가비축제 이야기하고 장성 이야기하고 담양 이야기하면서 나주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또 혁신도시의 후배들 만나면 자기들도 기왕 이 지역에 내려온 김에 우리들이 가진 능력을, 또 자금을 지역을 위해서 좀 쓰고 싶은데 나주가 그럴 명분과 아이디어를 잘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력이지만 늘 애정을 갖고 있던 나주를 위해서 한번 방송 생활하면서 쌓은 여러 가지 경험, 또 저의 그런 그 PD로서의 안목, 이런 것들을 살려서 지역 발전에 기여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나주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장이 이제 출마하게 했을 때 그 대표 공약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한 2, 3분 내외로 네. 정확하게 말씀해 그 제가 작년 6월 1일자로 나주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한 8개월째 나주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나주를 배우기 위해서 나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걸 SNS에 정리하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책인데, 이제 PPL인데 송일준 나주 수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냈는데요. 그러면서 나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대표적으로 5개 카테고리로 공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1번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나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 2번 혁신도시를 판교 수준의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 등등 해서 5가지 정도 제가 공약을 정리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우선 제1 공약인, 그러면
나주가 갖고 있는 역사문화 관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나주 발전을 꾀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5가지 그 공약 중에서 문화 관광 자원으로 나주를 살리자 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PD 수첩으로 유명세도 채웠지만 방송 생활에 이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셨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PD 생활 제가 그 전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존심 상하는 경험을 서울에서 이제 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MBC라고 하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회사에서 그런 거 관계없이 능력 위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PD로 잘 나갔습니다. 도쿄 특파원도 했고요. 또 국제협력팀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한 게 PD수입니다. 2008년 광우병 방송. 그걸로 미국 쇠고기 무제한 수입 개방 막아냈죠. 우리 국민들 광우병에서 지켰습니다. 우리 한우농가 지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한밤중에 검찰에 체포돼서 수갑차고 포승에 묶이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3년의 재판을 거쳐서 여러분들 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정치 검찰에 의해서 억지 기소를 당해서 재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1심, 2심, 3심 다 무죄 받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제작 현장에서 쫓겨나서 제가 텔레비전에서 사라졌습니다. 참 그 사내 유배 생활이라고 우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생을 하면서 또 나이가 많은 이제 정년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은 그런 시점에 후배들을 대표해서 한국 PD연합회장이 돼서 언론자의 투쟁. 당시 그 공영방송이 완전히 권력에 장악돼서 방송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MBC가 거세되고 KBS가 거세되고 오로지 권력에 부역하는 방송 사로 전락했을 때 우리가 방송 자유, 언론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국 3천여 PD들을 대표하는 한국 PD연합회장이 돼서 제가 투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뜻하지 않게 그것도 생각지 않은 그런 순환의 세월을 한 8, 9년 겪었습니다. 네. 고생 끝에 나기온다고 지금 그런 고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주 시장도 도전하고자 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요. 그 다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아까 그 나주는 좋은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더라. 그게 본인도 느끼셨고 또 지역에 만나는 사람도 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인이 뭘까요?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나주가 이게 수도권이라 이런 데를 틀려서 그럼에도 하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리더십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저는 지역은 문화적 관점, 예술적 관점, 콘텐츠적 관점이 없이는 발전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지자체가 산업 유치하겠다고 하죠. 기업 유치하겠다고 하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나주가 그동안에 100년 넘게 쇠락해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그 산업화에서 소외됐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다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서 비로소 반전의 계기를 잡았죠. 가장 큰 그런데 가장 큰 요인은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그 풍부하고 소중한 자원을 이게 소중하다라고 보고 찾아내는 그런 눈과 안목이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식견이 없다라고 하고요. 특히 리더가 리더십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리더십이 지역주는 전체가 아니고 리더가 그렇죠. 지역에는요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수준이 있고 의식이 있고 뜻이 있는 분들이 제가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뜻이 있고 수준이 있는 분들이 주류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목소리를 지배적으로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내지 못하고 말하자면 혁신도시하고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혁신도시의 수준 높은 그런 이런 시민들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 리더십이 엄존하고 있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말하자면 이제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인데 제가 여기 와서 느꼈습니다.
문화도시로 만들고 싶다,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뜻을 굳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 일을 하기 위한 기본 조건. 깨끗해야 됩니다. 부패하거나 더러워지면 일을 못합니다. 왜? 발목이 잡히잖아요. 청렴은 어떤 일을 하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나주에서 와서 듣고 보고 알게 된 것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 네.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 능력, 네. 이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홍어도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홍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정치적 용어가 돼가지고 상당히 네거티브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그런 방금 말씀하신 예. 그런 관점에서 홍어를 어떻게 그렇죠. 하신 거죠? 또 잠깐 이야기. 이제 제가 그 황재MC 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아까 여러 이제 지역성 보편성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자체와 여러 가지 문화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프로그램 중에 대표적인 게 핑크피쉬라고 하는 겁니다. 홍어 전문 다큐멘터리 11부작입니다. 그것은 제가 광주 사장으로 부임한 직후에 PD들과 논의를 통해서 내가 서울에서 살면서 가장 분한 게 뭐냐? 극우 일베들이 인터넷에서 전라도 사람을 홍어하고 연결시켜서 혐오하고 조롱하는데 그거를 PD쇼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면으로 다루기에는 너무도 말하자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지기 때문에 이걸 다룰 수도 없고 그래서 분하기만 했었다. 그런데 내가 내려와서 보니 영산포에는 600년 홍어 거리가 있고 광주 양동시장에는 100개가 넘는 홍어 점포가 있고 거기서 전국에 유통되는 발효 홍어의 80% 이상이 거기를 거치고 있고 홍어야말로 전라도의 상징 음식이다. 일베가 아무리 그걸 조롱하고 혐오하든 여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고 이 음식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 다 발효 음식이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보편성이 있는 소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자. 단 지금까지 홍어를 바라보던 시각이 아니라 완전히 180도 다른 시각에서 홍어를 바라봐야 된다. 왜? 우리는 홍어 이렇게 얘기하면 영산포 가서 드셔보셨겠지만 그 냄새나는 그 강력한 암모니아 냄새를 견디면서 그 허들을 넘은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젊은 남자, 여자들이 홍어 세계로 진입하지 않는 겁니다. 홍어의 산업이 확대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도 먹을 수 있는 세련된 서양식 홍어 요리를 개발해보자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베를 음식 문화론적 관점에서 점잖게 비판해보자. 이래서 이제 그 핑크피쉬를 만들었던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참신한 기획 의도나 시각이 평가를 받아서 방송계 모든 상을 탔습니다. 전국에서 여러 번 방송이 됐고 아리랑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지역에서 때만 되면 제방 삼방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식의 새로운 시각과 접근 방법을 알았으면 젊은이들도 올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개발한 레스토랑도 만들고 그 레스토랑이 광주의 양동시장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주는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냈습니다만 그런 노력이 없었고 또 홍어라고 하는 게 아시지만 그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은 눈은 아니지만 이게 눈처럼 보이면서 입하고 그 귀여운 캐릭터를 디자인해서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홍어 가게에서 먹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씩 사갈 수 있게 제가 그래서 시제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골프 치는 사람 많이 오잖아요. 골프 천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마 전 세계 유일한 나르는 홍어입니다. 나르는 홍어 골프. 여기에 있는 이 디자인이 우리 광주 MBC에서 디자인한 핑크피쉬입니다. 자, 이 핑크피쉬 캐릭터 디자인을 등록했어요. 웃고 있죠? 이거 저기 나중에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 하나씩 사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 넥타이 맨 거 이거는 남자 수컷 홍어입니다. 이 수컷 홍어 이게 암컷도 있어요. 수컷은 양쪽에 뭐 하나 이게 달려 있어. 그래서 이게 가시 이거 거추장거리니까 어부들이 잡으면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만만한 게 홍어 뭐라 그러는데 이건 이제 하얀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요 관광 세일즈 시장이 되고 싶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왕에 보여드리면 보여드려야지. 이게 완전히 저 영업 이게
스마트폰 그립입니다. 이게 스마트폰 뒤에 붙여서 세울 수도 있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디자인한 홍어입니다. 이런 것들을 홍어 가게 전부에다가 유리 상자 안에 집어넣어놓고 팔면 열쇠고리 무슨 머그컵 무슨 뭐 티셔츠 골프공 이거 문화상품 누가 만든 겁니까? 광주 MBC에서 만든 겁니다. MBC에서 만든 그렇습니다. 왜? 어떤 지자체가 하지 업체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제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이거 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작은 것들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거기서 그 보는 눈만 있어도 소재를 발굴해서 발굴해서 산업화할 수 있는. 이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널렸다. 특히 나중에 대표적인 게 홍어지만은 얼마나 많은 다른 것들이 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 그다음에 또 이제 아이디어를 언론에 이렇게 상품화하는 것하고 실제 또 시장이라는 행정의 책임자로서 그걸 종합하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그렇죠. 있는 거고 네. 우선순위도 있는 거고 그럴 네.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생각도 하시겠지만 네. 예를 들면 문화관광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아이디어 엮어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하겠다. 주민들의 어떤 수요는 어떻더라. 뭐 이런 것을 또 추가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자면 그리고 잠깐 참, 이야기 네. 보시면 이 책도 지금 보시니까 예. 이게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예. 쓰신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많은 주민들을 만나신 거죠. 네. 지금 생각하시는 거라고. 또 실제 만나시는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다를 거고 또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아무튼 계획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서 시장이라는 자리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란 말이죠. 물론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예. 시장은 이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네네네. 하셨을까요? 이제 이 책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에 지금 나주에 거의 이 대부분의 그 행정구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 있는 역사문화 인물 자원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이거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책 선전하자는 게 아니고 나주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주 바깥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지금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주를 이해하고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의 개별적인 아이템들이죠. 큰 틀에서 나주를 보면 나주는 수도권보다 서울보다 넓잖아요. 여의도 하나만큼 나주가 크거든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다양하고 많은 그 자원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역별로 예를 들면 남평 드들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림자원연구소, 도래마을, 운흥사, 불회사, 나주호로 이어지는 이 관광벨트 거기를 한 권역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나주 원도심, 영산포 원도심. 그 다음에 저쪽에 제가 가서 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힐링 관광 구역으로 만들면 기가 막히겠다라고 느꼈던 곳이 누러지 그리고 거기에 가까운 우습제. 그 다음에 아니 이게 경주에만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주에도 있네라고 느꼈던 반남의 마항고흥군 이런 식으로 각자 특색이 가진 여러 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이제 저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주 시민들이 이런 나의 아이디어나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뭔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요 문화 얘기를 하면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문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접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금방 이해하고 듣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시골에 농사 짓고 사시는 분조차도 저한테 아니 사장님 한평 나비축제 그 얘기 하시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나비축제가 한평에 가져온 효과를 아는 거죠. 그것이 가져온 경제 효과를 아는 것이죠. 사장님 주말 되면 나중 갈 데가 없으니 장성호 갑니다. 황룡강 꽃잔치 보러 갑니다. 담양 갑니다. 이럽니다. 나중 서울 친구들이 대표적인 데 하나 소개해줘. 그러면 한참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다 기본적으로 나주에 뭐가 시급하고 모자라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아이템을 이것을 이러이러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눈에 보여드리면
그럼 공무원들이 다 달라붙을까요? 공무원들이 달라붙는 건 이제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체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요. 우리가 등록을 해놨는데 이거 홍어 음식 개발하는 쪽에서 이 캐릭터 좀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문의가 와서 얼마든지 쓰십시오라고 광주 MC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아직은 뭐 돈벌이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귀여운 캐릭터를 보급시켜서 이제 홍어 이미지를 좀 좋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방금 공무원 말씀하셨으니까 그것도 저는 리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뭐하고 연결됩니까? 공무원들이 일할 의욕을 꺾는 걸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아니 능력별로 발탁하고 무슨 뭐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승진하는데 돈 주고 승진하고 나 죽어라고 열심히 했어. 그런데 열심히 하려다가 실수했어. 그러면 징계를 받고 그러면 뭔 일을 하려고 그래. 나보다 아부자라고 뭐 하는 친구가 승진하고 난 열심히 했는데 승진 못하고 그러면 일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역시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과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면 정말 할 게 많아요. 제가 나주정미소의 난장곡간 아이디어 제안에서 만들어져서 지금 예.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공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전에 전국에서 200~300명 나주를 올 일이 없던 젊은이들이 나주를 찾아왔습니다. 중국에서 온 아가씨도 제가 만났습니다. 코리안 인디 뮤직 좋아하는 외국인들까지 찾아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거 왜 못합니까? 나주분들 다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그림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설명해드리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그 예지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주 아시겠지만 나주시에는 특히 이제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말라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많죠. 그분들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예. 사람들 시에서 행정에서 뭔가 그 사람들의 어떤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시장이 중요한 거고 그건 왜 중요하냐면 나주시의 격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 알린 맞습니다. 거고 상당히 높은 맞습니다. 나주시가 홍어만에 지금 이제 홍어를 선거를 나가시는데 홍어만에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아니고 이런 정말로 상당히 수준 높은 문화예술이 있겠구나 이런 것도 중요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를 들면 뭐 혁신도시가 수준이 높다 그래서 나주 지역 사회에 사신 분들의 수준이 낮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요, 요새 밥 못 먹고 사시는 분들 없어요. 네. 인간답게 살고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건 문화와 예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을 하면 문화 아닌 게 없습니다. 문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갖고 뭐 이렇게 뭐예요 뽕짝뽕짝하고 말이지 무슨 그림 좀 그리고 이런 것만 문화인 줄 아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개최하는 이런 류의 토론 이것도 그 전에 나주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토론 문화지 않습니까? 이건 교수님들 덕택에 가능해진 문화잖아요.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에 계신 분들도요. 제가 광주MB 사장할 때 광주 시립발레단을 적극 지원하고 같이 협업하고 발레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거 저기 남장 국가를 광주 MBC 사장하실 때 나주시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이제 거뒀고 더 많이 거두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런 점이 그렇죠. 있는데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네. 발레 뭐 이런 것들 잘 안 된 것도 있다면서요. 그런 말씀. 짧게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굳이 뭐 그 대본대로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그걸로 송일준이 저런 사람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전부 대본 소화하시려고만 생각하지 마셔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합시다. 제가 정미소 아시죠? 네. 나주 원도심의 보석이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그 강남에 사는 이른바 그 아줌마들 불러서 이제 저 대학원 친구들 나주 정미소 보여줬더니 너무 좋아요. 나주에 원래 사시는 분들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이 초라하고 이 낡은 걸 왜 좋아할까 하지만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요즘 사람입니다. 그것을 그 낡은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를 살리면서 세련되게 현대식으로 고치는 것. 뉴트로한 리모델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난장국간 제안해서 실현했습니다. 제가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만들어져서 돌아가는 좋은 걸 보면 제안인데 안 된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하나는 광주 MBC가 LP를 3만 장을 갖고 있습니다.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 LP를 나주정비소의 다른 창고를 리버들링해서 옮겨서 LP 뮤지엄을 만들자. 거기를 LP 음악의 본산으로 만들고 갤러리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거기서 음악 여러 가지 페어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제안을 했는데 하여간 조금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제 우리 그 사업국은 제가 나주하고 하라 그러니까 왜 자꾸 나주랑 하라 그러세요? 관광객도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나주에 좀 이렇게 제안을 해봤더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다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다명 운도시에 지금 LP 뮤지엄이 추진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를 보고 사장님 저 나주 사람들 발레 얘기하면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발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나주 구 나주역 앞에 그 죽어있는 중림동 입구에 비어있는 큰 건물을 유명한 세계적인 발레 명사가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을 했잖아요. 최태지 감독이라고. 그분과 협업해서 거기에 나주국제 최태지 발레 아카데미를 만들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국제 나주 발레 콩쿠르를 개최하고 그 개최할 때 여기에 입주해 있는 글로벌한 기업들의 역량, 후원, 지지 이런 걸 받아서 국제적인 행사를 하고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나주에 국제적인 수준의 에너지 공대가 들어서고 글로벌 기업인 한전이 있고 여러 인터넷 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 진흥원 이런 훌륭한 기관과 공기업들이 있는데 그 역량을 살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제안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시장님과 최태지 예술감독, 국보급 발레 명사죠. 우리나라 국립발레단장을 3번씩 여기만 그분하고 다 얘기를 해서 한번 추진해 봅시다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문화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만 네. 또 저희들이 궁금한 또 질문이 있습니다. 나주시 행정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시현 박사님 좀 짧게. 그러니까 지금 듣고 보면은 아주시 우중충하고 부정적인 것보다도 밝은 것이 아주 쫙 느껴지거든요. 네네. 근데 또 다른 현실이 예. 이야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밝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안에서 행정에서 뭔가를 움직여야 되니까 그게 기술력이고 또 시장은 능력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나 이건 좋은 아이디어 밝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예.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만 네, 제가 그걸 추가로 이야기하는 같이 물어보 같이 대답해 주세요. 두 개를 한꺼번에? 네. 네네. 아까 저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뭐 부정부패 비리 뭐 이런 것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 많이 들려온다고 하셨는데 또 이제 저기 PD 수첩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뭐 비리 부정 네. 이런 거를 이렇게 하는 탐사 보도 기획 예.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송일준 전 사장님은 PD 수첩을 하셨으니까 나중에 부정부패 비리를 확 잡아먹을 네네. 것 같다 네네.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네네.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앞으로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정말 내가 시장이 된다면 정말 어느부터 대답을 해야 돼요?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이니까. 시장은요, 저는 이제 프로듀서 생활을 37년 했지 않습니까? 사장 3년 했지만 사실 PD적으로 사고하면서 했죠. 프로듀서는 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오보에니 무슨 클라리넷이니 이런 거 전문적으로 다루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 악기가 가진 특성 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또 악보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휘하는 사람. PD도 그런 속성을 가진 직업이거든요. 다양한 방송 제작 요소들을 동원해서 또 인원들을 동원해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그래서 문화, 관광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또는 제너럴한 시정에 조금 어떨까라고 하는 의문을 혹시 표시하시고 싶다면 저는 전혀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리가 무슨 황우석 논문 조작 고발할 때 줄기세포 전문가에서 한 게 아닙니다. PD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게 더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 행정에 대한 경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를 보고 핵심을 파악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내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부정부패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대단히 무슨 내가 뭐 지금 뭐 윤석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서 참 열받다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한 인사, 공정한 시정 운영. 예를 들어서 사업을 발주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돈 갖다 주고 그 사람 주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1억이면 할 걸 2억, 3억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하는데 일 안 하고 삐둥빼둥하고 뭐 딴짓거리하고 그러는데 돈 갖다 주면 그 사람 승진시키고 또 누구 부탁받아서 승진시키고 누구 조카니까 승진시키고 누가 이웃집 아짐이 부탁하니까 승진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공사 구분 철저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시장 전에 그 부패했던 행정을 했던 공무원도 그 이재명 시장 밑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일벌백계 신상필벌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은 표창하고 승진시켜주고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하거나 이권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제가 광주현비 사장 할 때 신입사원을 3년 동안 11명 모집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광주현비 사장 내려와서 알게 된 분입니다. 자기가 아는 누가 광주현비 시험에 이번에 응시를 했는데 사장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참 광주현비에 붙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 앞에서 그 사람 이름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친구가 자기 실력으로 광주MBC에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무조건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가 실력으로 붙었는데도 송 사장한테 부탁해서 붙었다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실력이 안 되는데 붙이면 광주MBC에 들어오기 위해서 죽어라고 공부하고 노력했던 다른 젊은이의 기회를 빼앗는 거잖아요. 이건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저는 시정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승진도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저는 37년 PD 수첩을 했습니다. 이명박 때 체포돼서 별순환을 당했지만 제가 한 번도 부정과 불의, 비리에 타협한 적 없습니다.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내가 할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움츠러들 이유가 없다. 떳떳하다. 당당하게 이명박근혜 시절을 견디고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장을 하면 저는 나주 시민들도 지지할 것이고 또 공무원들도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서서히 바꿔가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칼을 잡고 막 휘둘러 갖고 이 사람 자르고 저 사람 딱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정치 공무원은 안 되지. 네. 정치 공무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1분 요약해 주십시오. 예. 하다 보니 참 벌써 할 얘기는 많고 네. 저하고 앉아서 한 2-3시간 이렇게 하면 저 양반이 나주를 어떻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걸 더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까? 예. 나주 시민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나주 초등학교 들어가서 중앙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중학 다니다 서울 갔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갔습니다. 농사지어서 여기서 자식들 교육도 못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버지 때문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산동네 살면서 야간중학 다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장사하시는 아버지 덕에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어릴 적 모든 추억이 태어난 곳은 나주가 아니지만 아주 어릴 때 나주로 와서 어릴 적 유년의 모든 기억이 나주 원도심에 있습니다. 향교, 한수제, 개천, 잠사공장, 나주초, 중앙초, 나주중앙, 나주역, 영산강 항상 그리운 곳입니다. 제가 반세기 만에 광주 MBC 사장으로 내려와서 다시 생각지도 않게 나주와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나주를 위해서 방송을 위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걸 못해서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주를 품격 있고 매력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고 싶다.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공기업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나주 리더십을 보면서 뭐가 좀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늘 일하면서 공부했고 또 이명박 덕이긴 하지만 언론학 박사까지 학위까지 땄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도쿄 특파원 또 한중일 프로듀서 포럼에 한 20년 관여하면서 또 MBC 국제협력팀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경험과 안목을 길렀습니다. 거기에 PD의 콘텐츠를 보는 눈, 문화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하면 아름답고 매력 있는, 가보고 싶고 일하고 싶고 가서 살고 싶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습니다. 송일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